반갑습니다. 어, 저는 그 나의 라임을 우리 팀원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오상훈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밥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방에 그 조명이 안 돼서 스탠드를 켜고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모였어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음, 이제 네 번째 모였습니다. 저희는 총 100번째까지 모이고요. 100번째 모임 이후에는 이제 회동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100번째 모임까지 이렇게 가기까지 어떤 우리가 이 사업하는 또는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100번째 모임이 이제 되는 시점에는 저희의 사업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회동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인사이트를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뭐 정보 지식, 예, 통찰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수익을 획득하기까지 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이 배달 삼겹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라는 책 갖고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 삼겹이라는 일단은 그 사업 영역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 필드에 대해서 가볍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1인 가구가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019년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1인 가구가 쭉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2020년 그리고 21년 되면은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가장 가까이 있는 통계치를 보니까 1인 가구가 614만이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비중을 차지하는지 체크해 보면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 수가 2034만 가구입니다. 예. 그 중에서 614만 가구가 1인 가구라는 거죠. 그러면 10가구 중에 3가구가 지금 혼자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년, 21년, 22년 쭉 가면 10가구 중에 4가구, 그 다음 5가구 이렇게 이제 해서 6가구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통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1인이라는 그런 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추가로 이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왔는데 2020년 1월 3일 날 대한민국에 이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에 이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죠? 예, 빨리 안 끝나고 어, 1년을 일단은 지속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이 비즈니스 업계 쪽에 이런 변화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어, 굉장히 큰 그런 변화죠. 노동의 변화, 원격 근무가 이제 굉장히 이 공식적으로 어, 시작이 좀 됐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고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일하는 거를 그리고 이 스타트업이라고 어떤 그런 뭐 기술 기반 베이스의 또는 유통 쪽에서도 온라인 유통하는 그런 업체들은 원래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또 이렇게 주목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아기띠 이렇게 파는 업체였는데 거기는 이렇게 글로벌하게 원격 근무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출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배달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 무인 점포가 등장했고, 뭐 비대면 관련된 거죠, 그죠? 그리고 스타트업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이런 비대면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스타트업 즉 창업 기업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금액을 이렇게 국가에서 통계를 내는데 지금 벤처 투자 금액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속적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중에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요즘에 있어요. 그 TVN에서 하나. 예. 이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있을 정도로 그런 첫 번째 벤처 붐 왔을 때, IT 붐 왔을 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부동산 투자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세제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늘다 보니까 공유 주방이라는 어떤 새로운 임대 사업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뭐 서울 경기권에 많이 있지만 어, 공유 주방 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상가 같은 데를 이제 임차하지 않고 임대하지 않고 이런 주방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구획이 이렇게 자기 구획이 나눠져 있어서 뭐 설비 같은 것도 기본 설비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런 주방을 이제 많이 쓰고 있다. 음. 그리고 이제 가심비 소비해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OTT 플랫폼, 뭐 미디어 쪽, 우리 영상 많이 보죠, 그죠? 그래서 이쪽 소비도 늘고, 그리고 홈 트레이닝, 캠핑, 뭐 인테리어 이렇게 조금 이런 분야들이 지금 조금 뜨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저희가 하나를 선택한 게 바로 배달에 전문화된 그런 외식업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비즈니스가 공유 주방, 그리고 뭐 스타트업 투자 같은 거 이런 거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배달 그런 데이터를 좀 보면요. 2018년도 1월에 코로나가 없을 때죠. 그래서 음식 서비스 거래액을 통계를 내보면 온라인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옷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구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을 온라인 거래를 할 건데 그 거래액의 3.8%만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4월 코로나를 겪으면서 10.5%로 이제 전체 온라인 거래의 한 10%가 음식 서비스 거래가 됐고 그만큼 많이 뭐 그 HMR이나 아니면 이제 배달이나 HMR이라는 거는 그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가지고 조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밀키트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꾸준하게 지금 오르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업계로 치면은 2020년도 한 8월 달 정도 이제 통계를 보면 배달은 늘었는데 배달 업체 중에 상위 10% 업체가 주문량의 한 57% 정도를 점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 25%가 주문량의 82%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어중간하게 사실상 배달을 할 경우에는
시장 점유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예, 그래서 배달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에 관한 그런 역량이 같이 요구가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홀 매장들이 사실 이렇게 영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배달로 돌아서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2021년 1월 기준에서 월 주문액이 한 1조 6천억 정도 이제 되고요. 배달 경제라는 말이 따로 이렇게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그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 20만 명 정도가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대표님들도 몇 분 이게 사업하시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라이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배달 삼겹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아직까지 삼겹살을 배달시켜 먹는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알아보면 삼겹살에 대한 배달이 조금 새롭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짜장면, 치킨 같은 경우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배달, 피자도. 그리고 뭐 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이유로 저희가 선택을 이제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혼밥은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 혼고기는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고기를 혼자 굽는다? 예. 그 시간이 조금 너무 어색하지 않나? 예. 그래서 혼밥을 하시는 분들도 이 혼고기는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느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트렌드가 바뀌는 이런 시점에서 혼자 뭔가를 이제 먹는 그런 빈도가 늘어나는데 그때 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 가서 굽고 뭐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고깃집에서도 원하지 않는 거죠. 음. 세팅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배달 삼겹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데요. 이렇게 신혼 부부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가 좀 어리고 하면은 외식 나가는 게 뭐 쉽지는 않은데 특히나 고깃집 가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불판도 있고 뜨겁고 하니까 이렇게 먹으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 중에 삼겹살이나 고기 같은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맵거나 아니면 면이거나 인스턴트거나 회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또는 아이들이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뭐 삼겹살이고 고기는 아기들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혼부부들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서 선호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 굽고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스킵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고기 먹으면 뭐 와이프가 이렇게 한참 굽거나 제가 이제 한참 굽고 뭐 우리 아이들한테 배달해 주고 와이프한테 배달해 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식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어 다 이렇게 앉아서 먹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 삼겹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배달 삼겹이라는 그런 필드를 택하게 된 거고요. 배달 삼겹 업체를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일단은 빅4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가맹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배달 삼겹 업체를 보니까 삼겹 본능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240개 가맹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돼지가 120개, 그다음 김충기 꽃삼겹이 96개,
직구삼이 66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개인이 하는 그런 뭐 가맹점을 해봤자 뭐 5개 이하의 지인들과 하는 뭐 그런 사업일 수 있겠죠. 그런 걸 저희가 쭉 보니까 직화삼, 뭐 맛구삼, 구주삼, 맛통삼, 갈통삼 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달 삼겹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남자 사장님 혼자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찾아보면 뭐 배달 삼겹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이제 개인 크리에이터로서 사업을 하면서 뭐 배달 삼겹 하는 이야기 이런 것도 이제 해주고 뭐 고기 어떻게 굽고 이런 것도 이제 해주는 사이트 그 크리에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 좋은, 뭐 물론 이제 힘들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가맹점에서는 뭐 아르바이트 쓰거나 이제 부부가 하면 제일 좋다. 뭐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꾸꾸 삼겹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으로 꾸꾸 삼겹을 이제 합니다. 예. 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겹살 이 집들은 다 배달이 되는 그런 삼겹살 파는 그런 가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브랜드는 이 빅4를 위주로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삼겹 본능, 돼지, 그다음 김충기, 꽃삼겹, 그리고 직구삼 이렇게 이제 4개인데 우선은 이제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서 저희가 업체 비교를 좀 해보니까 삼겹 본능, 뭐 부산 광안점, 뭐 돼지 서초점, 그다음 김충기 강남점, 그다음에 뭐 직구삼 강남점 뭐 이렇게 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꾸꾸 삼겹 같은 경우 본사가 광안리 광안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광안점을 택했습니다. 뭐 돼지 뭐 이렇게 직구삼 같은 경우는 광안리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다른 지역을 선택을 했고요. 어, 보시면은 이 메뉴 배달의 민족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메뉴인데 이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가맹 그 이제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내용을 내려주긴 하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가맹점주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별 가맹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삼겹 본능 같은 경우가 가맹점이 제일 많죠, 그죠? 240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환경 문제. 왜냐면 그 배달이 느니까 그런 플라스틱이 많아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해서 굉장히 우리가 그 고객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색다르다, 의식이 있네. 예, 물론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어, 요청란에 적어서 뭐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 숟가락 뭐 이런 걸 제공하기는 한다 뭐 그런 거죠. 삼겹 본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쫄면 주는 삼겹 본능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숙성 삼겹구이, 쫄면, 야채쌈, 뭐 곁들임, 밥, 김치찌개 뭐 이렇게 이제 기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런 부분에서 브랜딩이 좀 되고 하다 보니까 가맹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닐까 해서 가맹점을 많이 택하시는 것 같고요. 돼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정보 같은 거 뭐 김충기 꽃삼겹도 마찬가지로 기본 정보 메뉴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직구삼도 보시면 뭐 5만 원 이상 주문해 주실 경우 쌈무 1,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만 원, 10만 원의 약간 대량 구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드실 때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는
원래 선택을 하려고 이제 브랜드를 사실은 이제 직구삼을 봤는데 결국 저희가 다양하게 이렇게 맛을 비교해 보고 했을 때 다른 브랜드가 결국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택한 브랜드가 첫 번째는 이제 고기 자체가 뭐 냄새도 잘 안 나고 그다음에 이런 냉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왜냐면 이 면 같은 경우는 되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잘 풀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좀 부드럽게. 그래서 이렇게 고기에다가 냉면을 시키면 그런 이제 구성으로 시키게 되는데 이게 배달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오는데 기본적으로 막 그죠? 한 50 분, 요즘에 막 70분 이렇게도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서 오는데 이게 안 풀리면 굉장히 실망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선택한 그런 브랜드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음. 삼겹 본능 그다음 돼지 대표 메뉴 요렇게 있고 그다음 김충기 꽃삼겹 직구삼 대표 메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인기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잘 나가는 걸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붙여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삼겹 본능 같은 경우는 2인 메뉴를 앞에 이제 깔아서 쪼끔 이렇게 단가를 주문 단가를 이제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요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 메뉴가 가능하게끔 그리고 얼마부터 얼마 이렇게 해서 쪼끔 이렇게 또 다수의 인원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기 꽃삼겹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죠? 그래서 실속 구구 도시락 9,900 원. 예. 1 인분 김치찌개 8,000 원. 완전 고기만 12,000 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구삼 같은 경우는 혼밥 도시락 10,000 원. 그다음 싱글 도시락 15,000 원. 그래서 구성품이 좀 더 다양하겠죠. 그죠? 그래서 배달 같은 경우는 요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10,000 원이 넘어간다고는 다 생각하고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달료가 별도로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가지 않고 어차피 주문하는 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소비자도 많이 이쪽에 길이 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짜장면 시킬 때는 배달비가 따로 안 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구성이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앞에 이제 메인 화면만 봤고 그 삼겹 본능 돼지 쭉 이렇게 이게 빅4 브랜드고 꾸꾸 삼겹이 여기 있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일단은 이 광안리 안에서 본점에 그런 압도적인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안점 꾸꾸 삼겹이 불과 한 6 개월, 7 개월 정도, 6 개월 정도 됐을까요? 예. 그 정도 오픈하고 나서 이런 퍼포먼스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리뷰 215, 댓글 215, 400 정도, 800 정도, 130 정도 있지만 직구상 화명점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한 6 개월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2,600, 700 정도의 이제 리뷰와 이렇게 2,700 정도의 댓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광안점 같은 경우 20주 연속 한식 맛집 1 등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택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꾸꾸 삼겹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꾹꾹 실속해서 이제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성품이 있고 그리고 이벤트로 지금 냉면이 1,900 원에 나가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보통 외식업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 마케팅을 하는데 꾸꾸 삼겹 같은 경우는 네이버 마케팅을 업체에다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만드는 거는 이런 이 플랫폼 내에서의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댓글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리뷰보다 댓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굉장히 잘 케어하지 않나. 예. 그리고 이런 냉면의 그런 메리트로 인해서 우리가 고기 먹으면 냉면 꼭 이렇게 추가하고 싶은데 얘가 한 4,000 원, 5,000원 되면 이렇게 시키기가 부담스러운데
1,900원 정도 하니까 꼭 이렇게 붙여서 시켜서 드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진짜 얼마 없는 그런 네이버에 꾸꾸 삼겹 이렇게 쳐보니까 어, 이 가격에 정말로 남는 게 있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광고 아닌 그런 실제 고객의 리뷰 블로그가 이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꾸꾸 삼겹 같은 경우 부산에만 4개 호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5번째 가맹점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본점 광안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12월 달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정도를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겨울이고 코로나 때문에 배달 매출이 아마 더 이렇게 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봄 되면은 조금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꾸꾸 삼겹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고 선택을 했는지 얘기를 좀 드리면 이 모 빅4 중 하나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소개는 사실 앞에 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그 다른 브랜드의 대표님 그리고 이제 컨설팅 회사를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크고 있다는 거는 알지만 아무래도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비교를 꼭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브랜드를 좀 먹어본 과정에 굉장히 괜찮은데? 라고 결론이 난 그런 브랜드가 꾸꾸 삼겹이어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사장님이 바로 응대를 해주시죠. 꾸꾸 삼겹 같은 경우는. 네,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이 응대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직 규모가 크니까. 음. 근데 그런 응대에 대한 속도나 뭐 정성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재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부산의 매장 위치 같은 거를 이제 고르고 그런 하나하나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렇게 자기 일처럼 좀 챙겨주셔서 그런 뭐 물론 이제 그 결정을 하기 전에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꾸꾸 삼겹 대표님 같은 경우는 되게 젊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팀이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오던 그런 팀이 있는데 그 이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런 팀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 팀원들 간에 그리고 젊은 분이라서 어, 에너지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순수하게 사업에 접근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꾸꾸 본점이 오픈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표님의 그런 과거 이력 같은 거를 봤을 때, 이 회사 자체가 지금은 이제 4개, 뭐 5개의 가맹, 뭐 본점을 같이 갖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감을 좀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봤던 게 본점, 광안점을 운영하는 실제 실력이 있다. 예, 그래서 현재 꾸꾸삼겹 대표님이 그 주방을 보진 않는데 그 같이 팀이 이렇게 이제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뭐 리뷰가 2천 몇백 개가 달릴 정도고 그 다음에 댓글도 그 리뷰보다 더 많이 달릴 정도고 그죠? 그리고 20주 연속 한식 맛집 1위를 했으면 분명히 그런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택할 때 제일 고민했던 점은 뭐냐면 어, 이 부분을 고민을 했어요. 그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몇십 개가 이렇게 되니까 뭐 아무래도 시스템이 더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고요. 왜냐면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노하우라든가 그런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예.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저희가 선택을 할 때. 근데 결국에는 아무래도 그 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있었고, 꾸꾸삼겹 같은 경우는 부산에 본점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가까이서 그 본점의 사업을 보고 배우고, 그다음 어떤 저희 가맹점에 이슈가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지, 잘 이렇게 참 챙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맛도 제일 좋았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이 비즈니스 제가 이제 소개를 막 드리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은 투자 쪽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주일에 한 적어도 한 2명 정도의 창업가를 만나는 거를 한 1년을 넘게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창업가를 보는 안목이 저희한테 이제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꾸꾸삼겹 대표님 만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진행했을 때 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꾸꾸삼겹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공쌤 폴이 이제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외식업 관련된 분들은 아마 계속 이게 읽으시는 그런 책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미경 TV 같은 데도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유명했고요. 제가 오늘 뭐 강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책이 있어서 지금 책을 들고 왔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제대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예.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이 저자가 이분이신데요. 이 김윤정이라는 이 고기리 막국수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유창수라는 분이 남편이고 이분이 그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리 막국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고기리 막국수 집이 지금 8년 정도 됐거든요. 8년 정도 됐는데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방문하는 아주 엄청난 막국수 집입니다. 저도 한번 이제 유명하다고 이야기만 듣고 가보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한번 갔어요. 지난주에 갔는데 코로나 시국에 전혀 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때도 제가 갔는데도 한 1시간 정도 평일날 갔는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토요일이었구나. 토요일날 갔는데 1시간 정도 이상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이 고기리 막국수를 하기 전에 10년 전에 그 이제 이 남편하고 같이 청담동에서 이자카야를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10년 전 이자카야 운영을 굉장히 손님도 많이 하고 장사가 잘 됐었는데 그 갑자기 이제 상황이 좀 안 좋게 되면서 아주 폭망을 했거든요. 완전히 폭망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주변 분 아주 친한 사람한테 약간 사기 비슷한 것도 좀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생활 그 또 이 하시다가 어떻게 다시 한번 재기를 해보겠다 하고 시작한 게 이제 8년 전에 장원 막국수라고 고기리에 산골에 막국수 집을 차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막국수 집을 하게 된 이유는 국수를 워낙 좋아해요. 이 두 분이 연애 시절부터 거의 뭐 이 연애할 때마다 그냥 먹으러 가는 음식점은 그냥 국수집을 갈 정도로 국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국수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리 산골짜기에다가 국수집을 차렸는데 그 친정 아버지가 국수집 차렸는데 와서 보고는 야 여기 장사가 되겠냐 뭐 이렇게 아주 크게 걱정을 하고 돌아갔고 실제로 하루 한 명 정도 한 명 이렇게 손님이 오는 날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김윤정 대표가 어떻게 이 고기리 막국수집을 알릴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한 게 이제 블로그부터 시작을 했죠. 블로그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뭐 당연히 음식 맛은
이 본인들이 아주 자부심을 느낄 만할 정도로 사람들이 한 번 먹고 아주 굉장히 그 막국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반할 정도의 그런 맛을 당연히 그런 맛을 이제 유지를 했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가게를 키워나갔고요. 지금은 앞서 말했듯이 하루에 1000명 이상 방문하는 그런 아주 큰 그리고 유명한 그런 막국수 집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자기가 이 막국수 집을 운영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책을 작년 말에 냈고요. 지금 3세까지 들어갔나요? 정확하게 몇 세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책이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밥도 이야기했는데 김미경 TV에 나와서 또 소개도 되고 그래서 아마 더 이제 인기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저도 실은 고기리 막국수 이야기만 듣다가 그리고 호불호가 좀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 맛 자체도. 그런데 뭐 그런 소문만 듣고 있다가 이 책을 읽고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막국수 집을 가게 됐고요. 가서 봤는데 저는 정말 오감을 만족하고 온 그런 가게였습니다. 너무나 정갈하게 음식이 차려져서 나오고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뭐 맛도 뭐 당연 그 향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이 가게의 모습 또 막국수 집에 맞지 않게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피아노 소품 곡을 이렇게 쭉 틀어놨어요. 어디 그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음악이 나오는 것 같이 그래서 막국수 집에 갔는데도 굉장히 조용하게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그런 또 품격 있는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소개하는 거니까 곁들이는 글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제 프롤로그식으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1장에 이제 설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장사는 손님이 오기 전부터 시작된다는 부제로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고요. 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은 이제 맞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 손님들을 맞이할 때 그 진심을 담을 수 있는가 그러나 또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쭉 적어놨고요. 3장은 이제 손님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 손님들과 관계를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4장은 정성.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식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 실제로 자기들이 막국수를 어떻게 계속 개발을 했고 그 막국수 개발한 또 들기름 막국수라는 그 막국수가 있거든요. 들기름 막국수라는 게 이 가게 매출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 메뉴인데 그 들기름 막국수가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5장 여운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식당 다시 찾게 되는 가게의 매력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김윤정 대표가 저는 아마 그 블로그를 계속 쓰셔서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글을 잘 쓰셨어요. 이 책을. 읽기 쉽게 썼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책을 써서 굉장히 책을 한번 잡으면 금방 놓지 못하고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몇 가지 감동을 받거나 또 인사이트를 받은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에서 처음에 첫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외식 산업들이 위기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고기리 그 막국수 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빕니다. 손님이 줄어들질 않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기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로 아마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공황이 되거나 위축이 되면 결국 본인이 가고 싶은 하나의 식당만 찾게 된다는 거죠. 또 본인이 가장 원하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하나의 제품만을 찾기 때문에 일반 여타의 별 의미가 나한테 큰 어떤 인사이트가 없는 그런 책들이나 아니 그런 식당들이나 그런 제품은 관심이 좀 멀어지게 되고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식당 정말 내가 그 순간 찾게 되는 식당이나 제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나이라임이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이
저희도 외식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매점을 오픈하면서 정말 위기가 공황이 이렇게 닥칠 때도 정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커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읽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게 맛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공유 주방에서 이 외식 산업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주방에서 지금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게는 뭐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주방을 내가 좀 배우고 이 배달 음식점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주방을 배우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배달 식당은 이런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유대감을 잊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이제 밥투장이라는 그 한식 전문점, 배달 전문점 식당에서 좀 같이 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단골들이 있어요. 온라인 상에서 서로 맺어지는 그 유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체감들을 우리는 어떻게 좀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온라인으로 음식을 시키는 사람들이 충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보고 그냥 한번 쭉 스크롤해서 올려서 그날 자기가 음식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골라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그 밥투정의 잡채나 또 그 순두부 이게 맛있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 시켜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이제 후상교육 이렇게 진행하면서 매장에서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아마 리뷰가 아까 뭐 2,600개 달리고 그 다음에 댓글이 2,700개 달렸던 이런 부분들도 그런 어떤 유대감이나 소통의 일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저희가 이 어떤 식당을 찾아오게 되는 찾아오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세세한 것들이 아닌가. 아까 책 제목 자체도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운다고 그러는데 그 진심 자체가 엄청나게 뭐 크거나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이벤트가 뭐 이렇게 확실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소소한 어떤 이런 기억들, 내가 또 챙김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조그만 하나의 것들이 그렇게 손님의 마음들을 움직이는 거 아닌가. 작은 것이 모여서 결국 손님한테 기억된다는 이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달식당, 전문식당 이렇게 공유주방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당 사장님들도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손님들이 약간 뜨내기 손님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그냥 어떤 그런 선입관들을 본인들이 미리 이렇게 마음속에 좀 갖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아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집도 안 시키면 되지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작은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그 손님이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가. 보통 우리는 고객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고객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뭔가 정감을 받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고객하면 왠지 좀 멀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 김윤정 대표의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정겨운 시옷 발음이 단정한 니은 위에 내려앉아 입속에서 님으로 퍼져가는 말, 이 말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가게를 찾는 그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좀 유념을 해볼 게 뭐냐면 이 외식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글쎄요.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될까를 좀 생각을 해 봤어요. 특히나 또 이 외식업 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뭐 예를 들어 좀 뭐 IT 업종이나 뭐 일반 다른 뭐 이 제조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낮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인식들을 좀 제가 인제 받았고요. 제가 주변에 주방에서 지금 아르바이트한다 이러면 바라보는 눈빛이 약간 뭔가 짠한 눈빛? '야 너 결국 뭐 식당 일까지 하는구나.'라는 이런 뭐 눈빛? 근데 그 식당 대표님들도 다 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사장들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장들이 직원을 대하는 그 이 마인드나 또 어떤 그 수준 자체가 그렇게 좀 안정화되어 있거나 뭐가 약간 고급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 관리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반 뭐 아르바이트생들 당연히 좀 일찍 와서 일해야 되고 뭐 내가 시킨 일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넘어서 일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리고 임금은 당연히 최저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는 시장이 그쪽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이 밥투정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제 그 사장님이 어 본인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챙겨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이 좀 그런 면들이 많다. 근데 여기 고기리의 이 막국수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9시 퇴근이에요. 근데 9시 퇴근 전에 직원들이 계속 손님들이 계속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다린 손님들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인제 이 김윤정 대표가 그러니까 이 아내 대표가 남편 대표한테 "우리 한 두 팀만 더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 대표가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마감 시간 8시 반을 지켜줘야 직원들이 9시에 정시에 퇴근할 수 있다.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직원들이 즐거울 수 있는 이 식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제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급여 챙겨주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요, 이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활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런 식당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게 안정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손님들한테 친절해지고 이런 선순환들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당연히 인제 사장님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장을 열게 되면 아르바이트생도 써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좀 작아 보이고 뭐 그런 뭐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의 원칙을 좀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 저도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공유를 좀 해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인제 제가 좀 인사이트를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 굿모닝 복모닝에도 제가 이렇게 썼던 어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100 점짜리 음식을 내는 곳이 아니라는 말에 저는 좀 약간 의아했어요. 대부분은 100 점짜리 그 100 점을 넘어서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85 점에서 95점 사이의 음식을 꾸준히 낸다는 거에 처음에는 약간 좀 의아해했는데 '아 이게 더 어렵겠다.' 왜냐하면 100 점짜리 음식을 내려고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인 것 같고 그리고 85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100 점과 50 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음식점이라고 그러면 어느 날은 굉장히 맛있다가 또 어느 날은 굉장히 맛이 없는 그런 식당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 편차를 10점 내에서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이런 게 오히려 훨씬 더 힘들 수 있겠다. '아 우리도 이런 거를 좀 지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받은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좀 맛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게 됐던 뭐 그런 페이지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책을 딱 이 한 문장으로 생각을 표현을 하고 싶고 딱 정리를 하고 싶은 문장이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으로 진심을 담는다. 그러니까 매일 식당 일 하는 게 정말 지루한 것의 반복이거든요. 음식 재료 준비하고 그 재료 준비한 거, 그러니까 전날 미리, 전날이든 아침이든 재료 준비하고 그 재료를 요리에 담고 뭐 오프라인 식당이면 손님들한테 내는 거고 온라인이면 배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이것들이 거의 매일 반복돼요. 저도 지금 일하면서 거의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매일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약간 좀 루즈해지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익숙해지니까. 근데 그 익숙해지는 것에서 뭔가 그 초심들이 좀 사라지는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초심을 계속 내가 지켜나가려면 이 사소하고 지루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행복이다.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어떤 이 식당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원칙이다.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그것을 반복해 나간다면 거기에 진심이 담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정리를 하고 싶고요. 책은 굉장히 읽기가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안에 빡빡하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쉽습니다. 이 책을 저희가 작년 12월에 저희 이제 해적이 사랑한 인물에게는 걸 운영하는데 필독서로 저희가 선정을 했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간 게 한 2016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쌓아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를 이 특징들을 보니까 사실은 오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잘 가는 그런 팀의 특징을 보니까 결국 그 책 갖고 토론을 많이 했던 그리고 어떤 뭐 책 외적이라도 어떤 뭐 비즈니스적인 그런 토론을 많이 했던 팀원들이 결국 되게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해적이 사랑한 인문학이라는 그런 모임을 뭐 3개, 4개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했는데 내가 뭐 책도 책이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겠다고 해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조금 오다가 말고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전에 다 헤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울에서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북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울산에서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저희 폴도 그렇고 뭐 다 보면은 올해 이렇게 저희 그 도승환님 루크도 서울에서 이제 모임을 같이 하던 그런 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요즘에 또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못 하니까 그 폴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줌으로 시간이 되면 책 얘기하고 조금 토론해 보는 거 좋겠다. 해서 그 저희가 이제 회동에다가 이 비즈니스 하는 이 회동에다가 책 공유하고 그다음 토론하는 시간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이 책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거 그런 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리 하이사님 책 읽어보셨어요? 읽지는 못했어요. 네. 그, 그 폴은 읽었죠? 하긴 읽었으니까 발표를 해주겠지. 그렇죠. 태미님은? 저도 읽지는 못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폴 인스타에 이런 좀 약간 책 글귀야, 뭐 느낌 부분, 뭐 이런 거 올라올 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네네, 음, 읽었었고, 예, 공감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니까, 예,
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되게 이렇게 되게 책이 디테일하거든요. 진짜 고객을 고객이라 부르지 않고 손님이라 부르는데 왜 그게 시옷이 있고 막 미음이 그 그러니까. 따뜻하고 이런 게 얼마나 이 손님을 많이 생각했으면. 그 정도 되니까 여기가 이제 매출이 한 30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 매출이 연매출 30억이면 중소기업이죠, 그죠? 예, 가게 하나에서. 예. 그래서 이게 외식업을 운영하는 그 방법도 뭐 사실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그냥 매장 하나 그냥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걸 해서 좀 더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예,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고기리 때 주말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는 김윤정 대표가 없었어요. 제가 예. 이 책을 사인을 받으려고 가지고 갔는데 안 계시니까 저자가. 근데 그 직원들이 카운터에 맡겨놓고 가면 사인해서 보내준대, 택배로. 그러냐 그러고 이제 제가 카운터에다가 이거 맡겨놓고 그 고기리에 저희 또 패밀리 카페 중에 하나인 별다섯 커피, 거기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김윤정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다녀가셨는데 자기가 시장 갔다가 오느라고 못 봤다고, 다녀가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연 30억씩 매출하는 회사의 대표가 어떤 그 큰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명 사인 받겠다고 간 사람한테 그 직접 전화까지 해주는 그 세심함에 저는 그냥 이게 팬이 되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사인 이렇게 직접 전부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 택배로 보내줬어요. 네. 이런 디테일이 아무나 못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 연 30억씩 버는 그 가게 사장님이 이 정도 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냥 팬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가고 싶습니다. 맛도 한, 정말 좋아요. 한 시간 기다릴 가치가 있었네요. 2시간도 기다릴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야, 네. 진짜. 대단합니다. 음. 그리고 뭐 부럽네. 뭐가 그죠? 부러워요? 아니 그런 이게 팬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사업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음. 참 잘 만드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게 만든 건 김윤전 대표가 한 80%인 것 같고요. 그 남편 대표는 정말 음식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음식하고 직원만. 음. 외부 홍보, 손님도 접대하고 접객하고 이런 거는 전부 김윤전 대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음. 두 분의 역할이 완전히 딱 제대로 나눠져 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 주방에 있으면 음. 그 외적인 부분을 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꾹꾹삼겹도 보면 주방을 완전히 책임지는 대표님도 있고 파트너니까 그다음 외부에서 이런 영업 활동을 하고 마케팅을 챙기는 대표님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좀 하나의 매장에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이라임 같은 경우도 뭐 엘리가 이렇게 마케팅 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키가 뭐 주방 봐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경영 측면이나 그런 거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하고 그런 것도 제가 하고 그다음에 뭐 젊은 청년 그 외식 창업가들이랑 또 소통하는 뭐 파트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우리의 구조에서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북카페 할 때 왜 매출을 올리지 못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 있으면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주방에만 있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뭐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면은 이 자기 필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우에 되게 이렇게 어,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급 해봅니다. 저는 하나 얘기해 보면 지금 이 홀 매장에서 이렇게 좋은
진심을 담아서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배달 음식에서는 어떤 진심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배달의 민족 초창기부터 아주 애용한 소비자의 하나로서 그런 리뷰나 여러 가지 댓글 이벤트를 되게 많이들 하잖아요. 처음에 한 몇 달은 서비스도 주고, 예, 좋아요 눌러주고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면 뭐 이제 뭐 보너스로 하나씩 사이드 메뉴 하나씩 주고 음료수 하나 더 주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데 제가 뭐 기억에 남는 그런 배달 음식점 몇 개를 생각하면 피자였는데 청년 피자였는데 보면 그 포스트잇에 이렇게 꼭꼭 눌러서 되게 장문에 길게 그렇게 하고 100원 하나를 딱 붙여 놓더라고요. 이 100원이 뭔가 했더니 이제 본인도 뭐 수수료 빼고 뭐 빼고 하다 보면은 남는 건 없지만 어떤 표시를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그냥 뭐 사탕 하나 껌 하나 붙이는 것보단 다시 돈이라고 하는 그걸로 다시 갚고 이걸 더 자기네들이 성장을 한다면 사회에 조금 더 큰 기부를 하든 후원을 하든 이렇게 돌려내겠다. 이제 그런 작은 의지의 표현으로 100원짜리 하나를. 그래서 우리 딸이 그걸 참 좋아해서 그 피자를 많이 시켜요. 100원짜리 모으는 게 좋은가 봐요. 애들은 동전 모으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곱창이었나 집이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사이드 메뉴를 하나를 더 줘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그냥 일반적으로 포장돼서 딱 나오는 사이드 메뉴가 아니라 본인들이 좀 먹으려고 따로 준비를 한 메뉴에 없는 사이드 메뉴를 주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조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친해진 것도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고객을 기억을 해주고 온라인이지만 그런 디테일한 아까도 나온 그런 디테일한 진심이 전해지면 그 맛의 차이는 크진 않으니까 거기를 찾게 되고 그 과정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니까 다른 집보다는 좀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진심과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 배달 음식 여기 시장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까 마케팅 하시는 우리 엘리. 엘리님도 그런 거를 저희랑 같이 또 좀 소통하면서 좀 고민을 해서 잘 녹여낼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고객은 정말 약간 이런 디테일에 감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 배달 삼겹 준비하고 하면서 저희 동네에 이제 배달 삼겹이나 이런 가맹점들 이런 가게들 다 배달을 시켜 먹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왜 매출이 좋고 좀 잘 되는 가게는 또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그때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 완벽한 삼겹이라고 사실 그 삼겹살이 왜 이렇게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이 손님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서 본이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었고 음료는 또 시원하게 마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커버를 씌워주셨고 맛도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가게보다는 일단 이제 그 가게가 너무 월등했고 이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리고 간단한 손편지 메모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기억에 남고 좀 느낌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쪽은 어떻게 다른 가맹점을 내는 이렇게 구조가 좀 힘들어서 또 이렇게 알아보고 하다가 그다음 이제 국구 삼겹의 맛과 이런 부분이 좀 가성비적으로도 만족스러웠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일단 이제 저희가 워낙 이렇게 좀 바쁘고 이런 스마트폰이며 이렇게 막 지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손편지나 간단한 메모에 좀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음, 감사합니다. 또 그러게. 다른 아이디어 있으시면 예, 많이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손편지를 작성해서 주는 그런 서비스도 나왔잖아요. 그런 그 것도 있어. 메모 같은 곳에서 손편지 형태로 해서 그냥 고딕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언제 다 써요? 그 배달 나가야 되고 막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근데 그런 거를 서비스해 주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뭐 배달업체 뭐 손편지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해당되는 서비스가 그렇게 비싸지 않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뭐 A4 용지라든지 그냥 일반 포스트잇이 아니라 그냥 아기자기한 진짜 약간 귀여운 그런 것들의 위에다가 정말 손편지 느낌이 난다 그런 형태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 시간 대비라든지 그런 거를 잡아가지고 하면 그렇게 비싸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서비스라는 건 지속성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게 많을 때,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한 명의 고객한테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사실상 그걸 유지를 못하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페이스들을 잘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약간 이렇게 믹스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켜주신 고객한테는 정말로 시간 쪼개서 이렇게 써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처음 주문한 분한테는 뭐 이렇게 간단한 인사 메시지는 이제 반복적인 걸 수도 있고, 뭐 그렇게도 생각도 됩니다. 예. 지금 밥 이야기하신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지속적이라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 배달 식당이라는 게 시간이 몰리잖아요. 그 음식 들어오는 그 시간이 몰려서 그 시간대 다 한꺼번에 쳐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 있는 그 경험으로는 손편지 쓴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 시간에. 일단 음식 포장해서 나가는 것까지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써놓지 않느냐. 근데 그때그때 고객들, 그 고객한테 맞게 편지를 쓴다는 거는 그것도 한번 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아주 빠른 시간에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뭔가, 포장할 때 같이 넣어서 줄 수 있는 뭔가, 저도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직은 없는데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지금 채팅창에 하나 링크를 올렸는데요. 손편지 서비스 리뷰 음식 스티커 10매의 가격이 11,700원이에요. 1000매. 이야, 진짜 별게 다 있다. 예.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예. 정말 쓴 건가? 그런 그렇지. 형태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그게 사실 비즈니스라는 게 되게 연출이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걸 모르거든. 그리고 자영업 이렇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맛있으면 손님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네이버 블로그 빨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니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좋습니다. 제가 아는 그 아마존의 그런 비건 식품 그런 카테고리를 이제 운영하시던 분이 진짜 손편지를 쓰셨어요. 이렇게 이제 우편에 넣어서 고객 하나하나. 아마존이니까 뭐 영미권도 있고 남미권도 있고 다양한 분들한테 써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절박해서. 예. 지금은 못 한대요. 진짜. 예. 근데 그 중에 어떤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에 한 이제 좀 중년의 한 부인이 손편지를 너무 오랜만에 봤다. 그 내용이 뭐 길지는 않지만 한 장짜리지만 너무 좋았다. 이제 그런 또 멘트를 남기고 후기에 남기면서 이제 그게 이제 좀 공유가 되면서 그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그 비건 쪽으로서는 계속 상위권에 있는 분이고 그분의 좀 스토리를 제가 페북에서 한 7, 8년 전부터 쭉 알아왔기 때문에 그런 진짜 진심이 담긴 작은 하나가 누구한테 마음에 와 닿으면 요즘은 그런 바이럴 마케팅이 아주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오래 지속한다기보다 그런 것들이 어떤 발화점이 돼서 폭발을 하고 또 우리 공 작가님이나 우리 아실지 모르지만 수원에 요즘 핫한 배달 음식 하나가 있거든요. 바다로 간 꼬창이라고 횟집인데 이제 29,000원짜리 소자 모듬 회가 상당히 혜자스럽게 잘 나와서 어떤 고객 한 분이 그게 너무 맛있다고 이제 그런 미식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이게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지금 그 여동생이 카페를 하는데
카페가 지금 요즘 9시면 끝나잖아요. 그 직원들이 다 그 횟집에 가서 포장하고 다음날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루 지금 40명에서 50명만 주문을 받아서 시간대별로 직접 와서 포장을 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한 달째 배민에는 준비 중이라는 로고만 떠 있고, 예, 예약을 받아서 몇 시부터 1시부터 3시까지 2시까지 오시는 거 10분. 예, 그렇게 시간대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이 방법을 해서 어떻게 늘려나가고 어떻게 이걸 또 저 기다리시는 손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일단 그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 한 명의 그 되게 진심을 담은 댓글 하나, 리뷰 하나가 그렇게 또 예,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진짜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 같고, 예, 뭐 제일 중요한 건 맛있으면 먹더라고요. 예. 근데 배달의 제일 취약점은 아무리 내가 최상의 음식, 최상의 포장을 해도 라이더가 전달 과정에서 이게 파손이 나거나 흔들리거나 늦게 가져가서 이 물건이 받았을 때 그 소비자는 내가 주방에서 내 자리로 왔던 홀처럼 그런 음식이 아니고 라이더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더와의 그런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이 라이더들을 갑이에요, 갑. 진짜 뭐 음료수라도 하나 주고 예, 막 살갑게 인사하고 야, 우리 거 좀 먼저 빨리 이렇게 그 손님은 꼭 놓고 해야 돼. 초인종 누르면 안 돼. 애가 자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라이더들은 알았어, 누님 빨리 여기부터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오면 또 이제 캔커피라도 하나 주고 바카스 하나라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참 배달이라는 게 또 그런 또 예, 중간에 라이더라는 변수가 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잘 해결해 나가야 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신데, 사실상 이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사람이 재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용인에 있고, 뭐 폴 하는 수원에 있고, 폴 공은 뭐 일산에 있고, 루크는 울산에, 뭐 준우도 울산에, 뭐 그다음에 엘리 미키 다 부산에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어, 이 지역을 뛰어넘은 굉장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저희와 앞으로 이렇게 같이 뭔가를 만들어갈 모든 분들에게 이런 가치를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셔서 귀한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마무리를 그러면 해야겠죠, 그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